결국은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조약에 준하는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한반도 관계가 굉장히 한국에 불리해졌다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 155mm 자주포 포탄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또 시전을 했습니다. 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는 마쳤고,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진짜 한판 해보자겠다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한테 러시아라? 싸대기를 맞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싸대기를 때리면 우리 뒤에 있는 미국 형님이 진짜로 복수를 해보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어차피 이게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가 어디다 쏘겠어요? 용산에다 쏠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쏜다고 치면. 쏘기보다 방사능 녹차가 배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 배달이든 어쩌든 러시아가 힘줘서 때린다고 치면 일단 한반도 안에다 때리지 한반도 밖에다 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반도 공격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 받았다고 칩시다. 핵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뭐 폭격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뭐를 받았다고 치자고. 종전 이후에 처음으로. 만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미국한테 때려줘 그러면 미국이 그래 너가 이게 포탄 한 발 맞았으니까 내가 핵으로 한 발 대신 때려줄게라고 복수를 해줄 것 같습니까? 대번에 참으라 그럴 거예요. 네가 참어. 아니 우크라이나 꼬라지 보고도 몰라? 내가 너 여기서 복수해준다고 소련 때리면 그때는 우리 미국으로 포탄 넘어와. 내가 그 사태까지는 못 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나오지. 결국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도발을 하는 거는요, 일방적으로 쳐맞아보자라는 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할 수 없는 짓거리인 거예요.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걸 어떻게 검토할 수가 있어? 이거를 뭐 전쟁하자는 거잖아, 러시아랑. 아니, 전 세계 어떤 미친놈이, 그냥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최소한의 자유를 위해서 뭘 하겠다, 방어 무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무기를 주더라도, 아니면 방어용으로 팔거나. 주겠다든지. 그래, 맞아. 그것도 있어. 돈 받고 근데 팔거나.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준 돈도 몇십조인데, 이거를 우리 돈으로 만들어갖고, 우리가 그냥 공짜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야? 미국도 차관으로 해갖고 돈을 줬지, 지원을 했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그 옆에 있는 유럽 국가들도 다 입을 쳐닫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짓거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지금 똥풍선도 못 막으면서. 난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아니 그리고 북한이 그러니까 조약 자체가 북한이 그 군사적으로 침략을 받으면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거잖아요. 안 가면 별일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에. 아무 짓 안 하면 러시아가 그랬다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조약. 니들이 안 때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기를 내주겠다는 거야, 우크라이나한테. 그 푸틴이 큰 실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응할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물론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 지도부. 현 지도부만. 제발 거기만. 거기만. 과거나 미래 말고 현 현재. 지도부만. 둘 다 출근한 날로만. 네. 왜냐면 과거에는 사이가 좋았거든. 왜 겁나 이래? 좋았지.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정밀 유도 무기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북한의 전력을 고도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뭐 미사일이나 뭐 인공위성 기술이나 이건 기본 빵이고 북한에다 더 위험하고 정밀한 무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그거 한번 쏴보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조준을 잘 할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가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주제 좀 해볼게요. 언론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에서 MBC가 1위, 조선일보가 꼴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한글판을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매년 6월엔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언론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보고서가 나오면 한국판을 따로 발간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국판을 발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언론사별 신뢰도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데 작년에도 논란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한국판을 발간하면서 원래 보고서에 있던 걸 하나를 뺐는데 그게 뭐냐면 MBC가 신뢰도 1위였고 조선일보가 꼴찌였습니다. 야, 니들 너무 무시한다? 니들이 저쪽에 발표한 거 한글판 안 내주면 우리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심지어 못 읽을 것 같아?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미 영어판이 돌고 있는데 니들이 한글판 안 써준다 그래서 이게 파묻힐 것 같으냐고. 러시아판도 아니고. 참. 응?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조사 대상 47개 국가 중에 31% 신뢰도로 공동 40인데 요 31%, 42는 프랑스, 모로코, 체코하고 같은 점수고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스, 헝가리고요. 그 다음에 MBC가 가장 신뢰받고 조선일보는 가장 신뢰받지 않는 매체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 39%는 한국 매체 15개 가운데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실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체 165개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5개 언론사 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니네가 제일 신뢰가 떨어지는 언론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폐지 제조나는 이런 것들을 살려놔서 되겠냐는 거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특정 매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답변의 비율은 평균 15.35인데 그 조선일보는 39조, 완전 몇 배, 2배가 훨씬 넘고 아프리카 매체 60개를 더해도 조선일보의 39%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양문석 의원이 지금 이제 그 대대적인 그 언론 개혁을 준비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앞으로 조중동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조선일보 하나만 팬다. 그래서 먼저 조선을 조져 놓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그 수구 언론들 중에 중앙이나 뭐 조중동 우리가 한 케이스로 묻습니다만 조선일보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가장 강하잖아요. 조선일보 먼저 조지고 그 다음에 중앙 조지고 네. 그 다음에 동아일보 순차적으로 조지겠다. 한 놈만 패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인터뷰하신 적이 있는데 빨리빨리 그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KBS 신뢰도가 올해 4% 떨어져가지고 공중파 중에서는 꼴찌. 연합뉴스랑 동기. 전체 매체 가운데서도 공동 5위로 연합뉴스 TV와 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KBS에서 뭐 다 쫓아내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이상한 극우 유튜버들 막 올리고 하잖아요. 다 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언론재단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언론재단에서 요거를 한글로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치사하다. 아니 이 정부가. 그게 지금 이런 인터넷 세상에 그게 되냐고. 구글이 자동으로 번역도 다 해주는데. 그러니 응? 온갖 걸 다 해줘. 니들이 이런 짓 함으로 인해 갖고 관심 없던 사람들도 되려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러게.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봤네. 자, 부산시가 엑스포를 말아먹었죠? 네. 수천억의 돈을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비용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놀라운 건 홍보비를 국내에서 더 많이 썼대요. 네, 홍보 활동에 부산이 쓴 예산이 330억 원인데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니 해외보다 국내 홍보에 더 많이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MBN TV조선 채널A에 홍보비로 8억 원 이상이나 지출했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
우리나라에 왜 홍보를 그러니까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치할 거야, 유치할 수 있어를 믿어라고 하는 데다가 홍보비의 대부분을 쏟아 부어버리고 세상에. 외국에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세금이 다 종편에 갔다는 거잖아요. 종편에 갔고 그 종편에 간 이유가 아씨. 결과적으로는 체제 홍보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지. 국내 홍보에는 70억 3천만 원이 사용됐고 해외 홍보에는 48억 5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까지 극우 유튜브 채널까지도 전부 다 이 홍보비를 받고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JTBC 계열사의 그 워크맨 뭐 거기에도 했고 그다음에 뭐 꽉 잡아 윤기 그다음에 더 윌벤쇼 여기도 홍보비를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더 윌벤쇼는 심지어 부산시로부터 세금 지원받았다는 고지도 안 해가지고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부산시는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에서 국내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해외 홍보 예산 사용 내역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좀 기침이 심해지네요. 아무튼 나라 꼴이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야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진짜 열받고 고가운 소식들도 일단은 공개가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지금 이렇게 본물처럼 터져나온 뉴스들 또는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뉴스들이 생기더라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각오를 다져주시기 사실은 바라겠습니다. 이거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부산시 세금이 330억이 날아가 버린 거야. 국내 언론들한테 이거 국내들 얼마나 개꿀이야. 근데 대충 만들어도 되잖아. 홍보해주면 몇 억씩 떨어지는데. 그리고 다른 데처럼 시청률이 안 나와요. 뭐 시청 후에 효과가 없어. 이런 거 찾아? 그 종편 한 편당 2억 5천 막 2억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은 시간대에 맞춰서 광고 내는데 효과 없으면 바로 잘라요, 광고. 아무튼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펑펑펑펑 쓰여지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